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풀솜샘 이은숙입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구가 아파요입니다. 아이들한테는 흔히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오늘은 장난감 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 10년간 근무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깐 쉬었다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유아실에서 2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저희 손주를 잠깐 돌보아 주면서 이제 장난감의 환경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숙제 같은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안내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장은 있는 거고, 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동아구연지도사, 아동미술치료사, 독서 시니어 지도사도 최근에는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베 지도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무장애 헬퍼 교육도 수료했고요. 지금 서쪽 50+ 강사 교육 이수 중입니다. 지금 지구가 병들고 있죠.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분야는 장난감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아용품 재사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교구나 장난감을 어떻게 활용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우리 어른들한테 적용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책도 퍼즐도 또 초기 치매 노인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손주를 돌보면서 하게 된 거는 유모차를 이제 손주를 태우고 시장 바구니로 사용했는데 손주를 돌보지 않을 때는 시장 가서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손주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시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용 가능한 유모차가 버려진 거를 우리 어른들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애견 센터나 펫 용품 파는 데 가보면 거의 어린이들 장난감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안 쓰는 장난감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들의 재활용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은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모 아파트에 버려진 장난감을 세척해서 저희 손자들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인형하고 인형집 같은 게 버려진 내용인데요. 저희 손자들이 아들들이지만 너무 재밌게 잘 가지고 놀고 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라서 제가 안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아주 심취해서 열심히 잘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기찻길이랑 여기 거의 보이는 거는 전부 제가 재활용한 물건입니다. 물론 저희 딸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딸 집에도 장난감이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두 가지 계속 다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몰래 제가 이렇게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의자랑 또 유아병기, 싱크대 이런 게 다 제가 재활용한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 어린이용 자동차도 있고 킥보드는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난감 사례를 참고해 보려고 열심히 서치를 했는데요. 우연찮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광고에 마을 발전소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동작구 상도동의 한 마을 공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요리조리 매만지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어린이들 손에 들려 있으니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분들도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치료해주는 장난감 의사들입니다. 동네에서 의사로 뽑힌 어르신들이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는 방법을 실습 중인 것이지요. 장난감 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어린이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 곳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마저 달래주는 장난감 병원이라는 제목이 붙었네요. 그래서 장난감을 어른들이 뭐 자원봉사자나 이런 일로 해서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미 많이 시행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예는 화성에 있는 UNI 센터에 유아용품 나눔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부받은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2,000 원에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은 기금이 모여서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긴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난감 병원이 인천 주안역에 있는 시민회관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초창기부터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인하대 공학 박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모여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전국 대상의 장난감 병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출장으로 가셔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전국에서 택배로 지금 장난감을 받아서 고쳐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또 이곳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하는 전시회가 있다 그래서 인천 청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사진인데요. 장난감 쓰레기는 한 해 240만 톤이 버려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꼭 재활용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장난감을 활용하는 업체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일산에 국내에서 투루 사단법인이라는 데서 지금 20년 전부터 금자동이라는 장난감 재활용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투루라는 주식회사로 이름 변경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랑 MOU 맺어서 지금 장난감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판넬도 만들고 예술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장난감 리사이클 업체를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잘 운영되고 있는 코끼리 공장이 있습니다. 코끼리 공장 울산에 소재하고요. 지자체랑 또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플라스틱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또 사용 가능한 건 지역의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또 육아보육센터에 연계를 맺고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아시아 국가의 저개발 국가에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아까 사단법인 투루는 말씀드렸고요. 경기 업사이클 프라자라는 곳에 거기에 또 제가 갔는데 옛날 서울농대 자리에 훌륭한 업사이클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자연환경도 좋아서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 겸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입점하고 있는 동네형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병뚜껑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고 또 직접 초중고 학교에 나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끼리 공장을 멀리 있지만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가서 직접 장난감을 분쇄해서 키링 만드는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와서 지금 분류 작업도 하고 세척 작업도 하고 그러는 곳이고요. 또 다른 곳에 아주 커다란 공장도 지금은 짓고 기계도 들여와서 좋은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손주를 보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물론 유치원에서도 거의 40년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어린이들을 잘 이해한다 싶었는데 여기 저희 손주가 지금 화분에서 흙놀이를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트럭 가지고 집에서 잠옷 입은 채로 일어나서 화분에 얼마나 흙놀이가 하고 싶었으면 화분에서 할까요? 그래서 제가 키즈 카페에 데려가서 실컷 놀게도 해주고요. 코끼리 공장 갈 때 제가 데려갔는데 이 사진은 코끼리 공장을 다녀와서 이제 올라오는 김에 경주에 들렸는데 저희 손주는 불국사에 저희는 가려고 내렸는데 주차장에서 자기는 다리 아프다고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불국사를 눈앞에 두고도 관람을 못하고 그 잔디밭에서 쉬게 됐는데 손주는 나뭇잎에 몰입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큰 나뭇잎 찾기 게임을 하자고 했어요. 이렇듯이 어린이들의 눈높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 불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는 자연물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플라스틱 장난감보다는 어린이들을 많이 야외로 데리고 나와서 자연물을 접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리사이클, 업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요거는 평상시에 제가 일회용품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항상 저는 유치원에 근무할 때나 복지관에 근무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컵라면 뚜껑하고 또 커피컵 뚜껑 여기다가 매직으로 색칠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펩 아트라 그래서 헌책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요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고요. 체험활동을 했고 이 옆에도 낡은 책, 헌책, 버려지는 책을 이용해서 아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지명관계상 여기 올리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추억놀이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인형이에요. 인형들하고 더 많이 있었는데 제가 프리마켓 같은 데서 아이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한테 양보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 동네 최근에 버려진 어린이 싱크대인데 제가 가져다가 요거 다 소품이에요. 소품을 이렇게 활용해서 두고 있으면 손주가 와서 잘 노는데 저한테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인형을 제가 때때로 옷도 갈아입히고 또 신발도 갈아 신기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잠깐 동안 퇴직하고 장난감 가게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저희 매장 앞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는 제가 킹을 활용해서 지금 뒤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씌워봤어요. 그리고 요 분홍 선물 상자는 한복을 재활용한 것이고요. 버려지는 한복 아니면 장롱 속에 그냥 전시되어 있는 한복을 잘라서 이렇게 보자기로 요즘은 이 보자기 아트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초저출산으로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외할머니도 사주고 또 시가에서 사주고 이래서 또 친구들이 선물하고 또 어린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선물이 많아서
각 집에 거의 방 하나는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값이 싸다 보니까 또 저희가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트나 약국이나 편의점 또 휴게소 도처의 장난감이 아이들이 유혹하지요. 최근에 제가 손주를 데리고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서 휴게소를 들리는데 휴게소 갈 때마다 게임에 뽑기 해달라, 뭐 장난감 사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떼쓰는 바람에 난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내로 그러니까 길에 누워서 안 사주면 안 간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남편 카드도 크레딧 카드도 잊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린이들하고 오랜 생활 경험 끝에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제가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린이는 놀이를 창조하지요. 어린이들은 식당에 가건 빈 공간에 가건 장난감이 없어도 본인들이 다 활용해서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도 아이들이 산만해 질 수 있고요. 이건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집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도 초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할 때 가기 싫다고 아이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에 장난감이 더 많고 또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다투고 서로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데 집에서는 자기만 다 가지고 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저희 큰아이의 경우인데 제가 놀이방을 잠깐 했었어요. 어린이들 저희 아이 둘 키우면서 잠깐 쉴 동안에. 근데 유치원 만 3세 때 유치원을 보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내니까 아주 재미있게 다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망가진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바퀴가 하나 없는 장난감도 우리 장난감이 아프지 선생님이 병원놀이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고 고쳐주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하기도 해서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부러진 장난감이나 고장난 장난감도 오히려 분해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속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뾰족하거나 그런 거는 안전에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오히려 잠시 보관했다가 내어주면 다시 새로운 장난감처럼 잘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은 장난감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잠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주면 아이들은 새 장난감처럼 잘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장난감은 세척하면 거의 새 장난감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큰 연례 행사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주방 세제로 요즘처럼 때가 잘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방 세제로 세척해서 말려서 이렇게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세탁기에 수건을 하나 넣고 이렇게 망에 씌워서 돌려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해본다는 게 아직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작은 주방기구나 사용하지 않는 리모컨, 전자계산기, 핸드폰, 사진기, 키보드, 신발, 가방 이런 거 전부 아이들은 장난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독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저희 리모컨을 여러 개 이제 저희 그 복지관 유아실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막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워서 더 많이 갖다 놓기도 하고 어머님들께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리모컨도 놀이에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제가 최근에 고구마를 찌다가 냄비를 태웠어요. 여러 번 태웠는데 매번 닦아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태워서 이번엔 정말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제가 철수세미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박람회에 가니까 요즘은 철수세미 아니고도 거품도 나면서 아주 잘 지워주는 세제 수세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다 사용 끝나서 지금은 이번에는 그냥 철수세미로 사용했습니다. 옆에 것처럼 이렇게 다시 말끔해져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못 버리는 그 습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저희는 재활용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첫 수업 시간에 휴지관을 이용해서 몬테소리 소리통, 곡식을 넣어서 소리통을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품이나 재활용 용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구멍난 양말도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 예쁜 그림이 있는 거는 잘라내서 이거를 티판으로 사용할까 어쩔까 하다가 두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토시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토시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내복 입은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조금 추울 때 아주 보온에 좋고요. 그 다음에 발도 저는 사용합니다. 발에도 토시로 사용하면 최근에 제가 지금 기온이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손, 발에 다 사용했는데 거의 내복 입은 효과가 나서 사람은 손, 발과 배가 따뜻하면 그리고 목이 하나 있네요. 목이 따뜻하면 다 좋은 추위를 이겨낼 것 같은데 목도 저는 낡은 목티를 목을 잘라가지고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제가 빨래를 밟는 그림입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여기에는 사진만 올려졌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빨래 밟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저희도 건조기를 쓰긴 하죠. 건조기를 쓰는데 면 제품이나 구김이 가면 되지 않는 거는 그냥 세탁기에서 꺼내서 이렇게 저는 접어서 이불보 같은 걸 놓고 밟아서 널면은 대림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실내용 슬리퍼인데 이거 누가 물었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로봇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까 자꾸 오작동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어느샌가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윗부분하고 바닥은 아주 멀쩡해서 제가 여기를 뭘 댔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마침 며칠 전에 여기 오려둔 요 그림 예뻤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꼬맸습니다. 여기는 꼬매고 또 아까 거기 잠깐 여기에 요게 발가락 양말이에요. 제 친구가 선물한 발가락 양말을 제가 잘 쓰다가 구멍이 나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다 분해한 거를 그 발가락 양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 이렇게 장미꽃처럼 접어봤는데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업사이클 경기 프라자에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 갔는데요. 최근에 제가 수원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나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여기에 다시 쓰고 거듭 쓰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플라스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가져오면 덜어주는 세제통이 보이죠. 그래서 제로 상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가 뭔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말한다고 하네요. 탄소 중립을 아주 실천하는 분을 최근에 뵙게 됐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실천하고 온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플러그를 빼놓기 해서 대기 전력을 풀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칫솔 소금으로 양치하고 오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 비누로 머리를 감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없애고 그다음에 없애는 게 아니라 사용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가 평생 저는 자가용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대신 또 구석구석 자가용을 타면 움직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고요. 또 공부했고요. 카풀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차를 갖고 계시니까 어디 이동할 때 같이 이용하고 그러면 큰 불편은 없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면 마스크를 저도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도 원래 저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채식을 먹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천연 수세미 소프넛으로 설거지하기, 그리고 빗자루로 쓸기, 그다음 내복 입기. 저희 딸도 제가 입혀버릇해서 아가씨인데도 아직 내복을 조금만 추워주면 잘 입고 있지요. 10년 전 옷도 입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냉난방도 여름에는 27도, 겨울에 17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도 이거보다는 좀 높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춥게 바깥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 무너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한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 이 말도 제가 좋아해서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오염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풀솜이라는 말 뜻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풀솜은 명주실의 짜투리로 만든 솜이라서 따뜻하고 포근한 솜인데 옛부터 외할머니를 풀솜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풀솜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제가 풀솜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옆에 동영상은 저희 손주랑 제가 곡식을 갖고 노래한 거를 잠깐 촬영해 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윤, 뭐예요? 재밌어요? 황윤, 재밌어요? 침 흘리지 말고 해요. 윤아, 이거 뭐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